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게이트가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친박 핵심이자 당시 실세였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특활비가 어디까지 흘러갔을지 검찰 수사에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취재하는 임성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수수 의혹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상납 사건은 이 최경환 의원이 받은 건데요.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청와대 매달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관인 문고리 3인방, 또 당시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병기 전 국정원장, 또 국정원 예산을 총괄했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에게도 국정원의 특활비가 흘러갔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이병기 전 원장이 재임 중이었던 2014년 10월쯤에 당시 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예산안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삭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재부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공교롭게도 그 다음 해인 2015년 예산에 국정원 특활비가 그 전해보다 90억 원 늘어난 4,800억 원가량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최 의원의 1억 원이 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 의원은 완강히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거친 말까지 하면서 이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요.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이런 거친 말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물론 이제 최 의원이 직접 밝힌 것은 아니고 보좌관을 통해서 표명을 한 겁니다. 네. 최근에 최 의원은 이 언론 접촉을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역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최 의원이 완강히 부인했지만 검찰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이 최 의원을 소환할지 저울질 중입니다. 이 전 정권의 최고 실세이자 친박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크게 동요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최경환 의원이 친박계 핵심 인사인데다가 박근혜 정권의 최고 실세여서 그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다,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도 관행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및 각 수석 비서관들은 진정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고해성사부터 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 최경환 의원과 현재 출당 문제로 충돌 중인 이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요. 노무현 정권 때 특활비 횡령 후에는 왜 수사를 하지 않는가? 이른바 댓글 하명 수사만 전문으로 하는 정치 검사들이 설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한국당 내부적으로는 국정원이 최 의원 말고도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이나 장관, 또 구여권 인사들에게 또다시 특활비를 건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지는 않을지 극도로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한국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좀 긴장하는 모양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말씀하신 대로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는 최근 이제 국회 안팎에서 떠돌았던 소문 때문입니다. 네. 여야 국회의원들 5명에게도 이 국정원의 특활비가 흘러갔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인데요. 네. 심지어 그 근거 자료도 국정원에 남아있다는 일각에서 말이 나와서 여야가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훈 국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는 말은 사실 무근이고 이 소문에 대해서도 국정원 차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정원 특활비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일부 흘러갔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 내부에서는 혹여나 이 새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와 흠집이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제 전국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간단하게 경과를 살펴보면 네. 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이 인사청문회가 지난 10일 금요일에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네. 그다음에 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시한이 지난 14일이었는데요. 이 1차 시한 안에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결국 실패했습니다. 네. 이 여야가 가진 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사실 이 재송부를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했지만 네. 여야 사이에서 이 물밑 조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적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뭔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 그대로 평행선을 달리고 또 보고서 채택 1차 시한을 넘기기 전, 그 전과 입장 차이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야당은 홍 후보자 장모와 딸의 쪼개기 증여 의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또 의혹 해소를 위해서 자료 제출도 홍 후보자가 무성의하게 했다. 이 부적격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류 미제출 또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후보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야당은 지난 15일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결국은 이 홍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 세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절세를 한 것이고 증여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관련 의혹을 홍 후보자가 충분히 해소한 만큼 이 재송부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매우 어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끝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막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만약에 20일까지도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실패한다면 청와대 방침은 뭔가요? 네, 만약 20일까지도 국회가 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이 장관 임명안을 그대로 장관 임명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 청와대는 홍종욱 후보자가 이 앞서 광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또 이효성 방통위원장 등도 국회에 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가 없었지만 네. 그대로 임명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네. 청와대로서는 이 인수위원회 없이 급히 출범해야 하는 사정에서 조각 완료가 길어지는 것도 부담이고요. 또 이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일하게 신설된 부처입니다. 이 이른바 사람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을 상징하는 부처인데 이런 부처의 장관 후보가 앞서 박성진 후보자에 이어서 또다시 낙마하게 된다면 새 정부의 초기 국정 동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홍 후보자는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의 50번째 후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네.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 홍종학 후보자가 19대 국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고 평가를 받는 만큼 네네. 임명에 이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고 청와대가 홍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야당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여당의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홍 후보자 임명이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당장 후속 인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달력을 보고 계신데요. 이 당장 11월 20일에 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입니다. 네. 이 시한을 넘겨서 임명이 된다면 당장 다음 주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네. 또 이틀 뒤에 바로 24일에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안 표결이 있는데 네네. 또 다음 달 1일에는 황창현 감사원장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 두 직책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네. 당장 홍종학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게 된다면 야당은 청와대와 또 정부 여당과의 협치가 깨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야당의 인사 협치를 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국회 파행 등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청와대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네, 이 때문에 야당이 홍종학 후보자 임명 문제를 계속 걸고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심의
또 각 당의 대선 공통 공약, 또 각 당의 중점 법안 등을 놓고 입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야당이 홍 후보자 임명 문제와 이 예산 심의 또 입법 작업을 연계해서 여당과 힘겨루기에 나설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가 이번 정기국회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정치부 임성호 기자와 정국 상황입니다.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왜 그래요? 살에 걸리고, 아이고, 참. 좋은 사례는 아니네요. 물 잘 먹어가지고, 예. 인사하세요. MB입니다. 그리고 헌법 유린의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국기문란의 대부. 데모, 반갑습니다. 나? 그나저나, MB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여쭤보세요. MB님은 한국이 만만하세요? 아. 궁금했어요, 그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 아. 이 정도로 나라 망친 혐의가 5만 가지 쏟아졌으면, 이 최소한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 입장에서 내가 기분 나쁜 거는. 예. 그 얘기를 내가 왜 지금 GH님한테서 듣고 있어야 되냐는 거야, 나는. 아. 응? 충고질도 그 얘기를 하면 자기 된 사람만 모르는데. 나는 그래도 지금 고생하잖아, 어쨌건. 이거 생색은, 이거. 이게 무슨 생색입니까? 빵에 있는데. 자꾸 빵빵 하지 마시고, 대충 걸러드리세요. 너무 만만히 보셔, 매사. 에이그, 보는 눈은 또 있어가지고. 좀 미안한 척이라도 해보세요. 안 되지. 왜? 안 미안하니까. 아. 정보원 특활비 받아 사적으로 썼다며요? 예. 좋아? 쓴 걸 어떻게 이제 와서, 그걸 토해? 뭐 토하지? 그러니까. 어디다 썼어? 주사 맞았어? 뽕뽕? 아니, 옷 샀나? 모르지.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하나. 하긴 예, 돈에 관한 개념이 우린 일반인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치. 그렇지. 이 돈이라는 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게 일반인들의 개념이지만 우리는 없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나? 널린 게 돈인데. 주스면 되는데? 거지들이 줍지도 못하고. 응? 그러니까 그지들인 거야. 거지들 상대하기 어렵네요, 참. 내가 사적으로 좀 썩기로써니. 요즘 애들이 많이 모험해졌어. 그러니까. 응? 칵 찍어 눌러가지고 찍소리 모래 만들 때가 참 좋았는데 말이야. 보면은 참 우린 정말 민주국가랑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안 맞지. 그래서 그동안 이 민주국가랑 안 맞는 일들을 만들어 오시느라 참 노고 많으셨습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사찰, 조작, 장악, 개입. 훼손, 유린, 극하고 문란, 파기. 맨 그냥 공산당 같은 업적만 세워놓으신 MB님이십니다. 쌤, GH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요즘 그쪽 측근분들은 뻥이 심하시대요. 뻥이 아니지. 참여정부 거 자료 우리도 까겠다. 아니 까면 되지 그걸 뭘. 아니 혼란한 상황을 원치 않다니까 우리도. 난 원해. 원해? 응, 어디든 잘못된 일이 있었으면은 다 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숨기는 게 혼란한 상황인 거지. 그래. 내 맘 알면서. 그냥 그렇게 탈탈 다 털어놓고선 뭐가 또 있는 척은. 아이고 참. 그리고 설사 뭐가 나온다 한들 MB님 시절에 헌정 파괴 국기문란의 혐의만큼 큰 게 나올 턱이 있겠습니까? 나를 이길 사람은 GH님밖에 없어. 나도 못 이겨요. 글쎄요 이길 수 있지. 나보다 더 심하시면서. 겸손하신다 지금 갑자기 어울리지 않게? 측근들이 그 얘기도 하시던데. 뭐? MB님 지지자 되게 많다고. 재밌어? 재밌네. 사람이 급할 때도 개그는 나온다. 그러니까. 다급한 개그 막 나와. 우리도 깔 거 있다. 우리도 지지자 많다. 너네 나중에 당할 것이다. 이런 식 같은 다급 개그? 초조 개그? 이런 거. 재밌어. 재밌으면 된 거야. MB님을 수사하라는 국민 여론이 80이 넘어요. 80, 그거가 지지자 많잖아. 아이고, 참. 한국이 만만하지요. 만만하죠? 난 아니죠. 나는 만만히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 우리 아빠 거.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도 비현실적이에요. 다 우리 아빠 건데, 응? 아빠가 부리던 아래 것들이 지금 나한테 왜 이러나? 그렇게 따지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도덕적으로 막 완벽한 나한테 다들 왜 이러나? 응? 심지어 내 가오는 정직이라고. 응? 그건 참 어떻게 들을 때마다 웃겨요. 지금 참 웃기는 레파토리가 많으셔. 나 지지자도 많다니까. 누구? 나카무라 킴, 야마모토리. 다카키박. 그렇지. 기타자와 강. 응? 다카키 부분 또 내가 잘 알지. 스키야마 씨, 아키히로 씨, 또 다나카 씨 등등등. 그러네. 있다니까. 육신은 국산인데 영어는 나카무라야. 그런 애들 많아 은근히. 알지요. 지난 9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또 출세들을 많이 했습니다. 확 키웠습니다. 확 키웠지요. 응? 나라 뺏긴 식민지 시절이 응? 이 나라 발전에 뭐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래서 옹호 찬양하는 식민사관 계열 그쪽 사람들 오만 요직이 다 앉혀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9년간 완벽한 친일의 부활을 일궈냈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쪽으로 뭐 궁창궁창 하는 것들 많고 딸랑딸랑 앞제비들의 전성기였지요. 친일의 멍멍이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적폐청산이 쉽지 않아요. 그래 쉽지 않다. 다들 끈질기게 버티고 있어가지고. 9년간 나라 망쳐 먹은 것도 이 넓은 시야를 보면은 이게 어떤 친일의 힘이기도 하다. 이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산할 때 다 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 또 기회를 노릴 거예요. 기회 봐서 우리 해외 한번 더 나갈까? 어? 같이 할까 다음에는? 나에 좋더라고. 기내식도 좋고. 한번 딱 나가 들으면서 한마디 하고. 어? 날씨 춥다고. 그냥 있으셔. 여기도 따뜻한 방 얼마나 많은데요. 아 싫어 나는. 나 추워. 여기 나 여기 싫어. 보일러 잘 들어. 아 마음에 안 들어. 들어오셔. 동작 그만. 어머, 참. 깜짝이야. 그러게 왜 또 장난질이요?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이 아기를 속이려고.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은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정자로 쓰여진 건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는 개발 갈겨 쓴 것을 줬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려? 틀려. 봐봐. 네 거나 내 거나 다 프린터로 뽑아서 정자로 돼 있잖아. 그러네. 그래 그러면 양 선장 배문 걸어 잠그고 출발하자. 어딜 출발한다는 거야?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돼서 맨날 뭘 그렇게 알려고 그래. 가자고 양 선장. 양 선장? 과묵한 소리 양 선장. 부르지 말고. 더 이상 부르면 안 되겠지? 그래. 그나저나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나 입에 나온 여자야. 밑도 끝도 없이 나오긴 했지. 아파.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가나 그러는지. 그것이 잘 들어. 어떤 인간이 대리운전 기사한테 주차 똑바로 하라면서 낭심을 걷어쳤다잖아. 어머. 그것도 무릎으로다가 팍. 아 생각만 해도 식은땀 뚝뚝 떨어지네. 어떻게 등 두들겨 줄까? 아, 나한테 그래. 왜 가까이 와 나한테. 아니야? 나 아니야. 어딜 들러붙어. 미안. 그래서 내가 가서 아주 그 인간 성질머리 밑장을 확 다 빼버리려니까. 양 선장 뭐하고 있어? 빨리 출발하지 않고 문 걸어 잠가. 양 선장.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지금. 그래? 이 코너 흐름이 안 좋아 요새. 열심히 해야 돼. 그나저나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또 뭐 어쩌려고? 죽이자. 아니 사람이 왜 그렇게 쌀벌해? 뭔 소리야? 가까이만 와도 쌀벌해 나는. 주기자한테 알리자고. 아, 그 주기자. 혼자 오버하기. 한번 물면은 절대로 안 는다는 그 주기자 말이지? 그렇지. 근데 그 주기자는 지금 다스 주인 보느라고 바쁜데.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고. 지금 먼저 걸었는데? 그러니까 한 번 더 했지. 두 개를 틀리냐. 주기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사람이 주차 똑바로 하라 그러면서 대리운전기사 중요 부위를 무릎으로 확. 알아. 안 돼?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이럴 수가. 세상에. 뭐라길래 그래? 글쎄, 주기자 말이 대리운전 기사한테 그런 식으로 행패 부리고 술 주정하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래요. 뭐시, 그 인간뿐이 아니야? 그래. 이것들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응?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줄라니까.
양 선장아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 원래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뭔 밑장을 빼라는 거야? 뭐든 빼고 싶은 걸 빼서 얼른 틀고 소개해.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점점 진짜. 청와대 비서실장 및 각 수석 비서관들은 진정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고해성사부터 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 최경환 의원과 현재 출당 문제로 충돌 중인 이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요. 노무현 정권 때 특활비 횡령의는 왜 수사를 하지 않는가? 이른바 댓글 하명 수사만 전문으로 하는 정치 검사들이 설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한국당 내부적으로는 국정원이 최 의원 말고도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이나 장관, 또 구여권 인사들에게 또다시 특활비를 건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지는 않을지 극도로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한국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좀 긴장하는 모양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말씀하신 대로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는 최근 이제 국회 안팎에서 떠돌았던 소문 때문입니다. 네. 여야 국회의원들 5명에게도 이 국정원의 특활비가 흘러갔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인데요. 네. 심지어 그 근거 자료도 국정원에 남아있다는 일각에서 말이 나와서 여야가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훈 국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재부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공교롭게도 그 다음 해인 2015년 예산에 국정원 특활비가 그 전해보다 90억 원 늘어난 4,800억 원가량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최 의원의 1억 원이 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 의원은 완강히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거친 말까지 하면서 이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요.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이런 거친 말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물론 이제 최 의원이 직접 밝힌 것은 아니고 보좌관을 통해서 표명을 한 겁니다. 네. 최근에 최 의원은 이 언론 접촉을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역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최 의원이 완강히 부인했지만 검찰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이 최 의원을 소환할지 저울질 중입니다. 이 전 정권의 최고 실세이자 친박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크게 동요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최경환 의원이 친박계 핵심 인사인데다가 박근혜 정권의 최고 실세여서 그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다.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도 관행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게이트가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친박 핵심이자 당시 실세였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특활비가 어디까지 흘러갔을지 검찰 수사에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취재하는 임성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수수 의혹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상납 사건은 이 최경환 의원이 받은 건데요.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청와대 매달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관인 문고리 3인방, 또 당시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병기 전 국정원장, 또 국정원 예산을 총괄했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에게도 국정원의 특활비가 흘러갔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이병기 전 원장이 재임 중이었던 2014년 10월쯤에 당시 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예산안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삭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고 또 보고서 채택 1차 시한을 넘기기 전, 그 전과 입장 차이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야당은 홍 후보자 장모와 딸의 쪼개기 증여 의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또 의혹 해소를 위해서 자료 제출도 홍 후보자가 무성의하게 했다. 이 부적격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류 미제출 또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후보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또
또 야당은 지난 15일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결국은 이 홍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 세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절세를 한 것이고 증여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관련 의혹을 홍 후보자가 충분히 해소한 만큼 이 재송부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매우 어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끝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막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만약에 20일까지도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실패한다면 그래서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는 말은 사실 무근이고 이 소문에 대해서도 국정원 차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정원 특활비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일부 흘러갔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 내부에서는 혹여나 이 새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와 흠집이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제 전국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간단하게 경과를 살펴보면 네. 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이 인사청문회가 지난 10일 금요일에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네. 그다음에 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시한이 지난 14일이었는데요. 이 1차 시한 안에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결국 실패했습니다. 네. 이 여야가 가진 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사실 이 재송부를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했지만 네. 여야 사이에서 이 물밑 조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적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뭔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 그대로